안녕하세요, 와인 디렉터 양경입니다. 와인을 사게 되면 한 병에 적어도 2만원에서 3만원, 비싸게 주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맛에 딱 맞는 와인을 찾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느낌으로 사거나 촉으로 와인을 고르기보다는 그 와인 관련 어플 중에 비비노라고 있잖아요. 그 비비노를 참고해서 와인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보통 비비노를 기준으로 하자면 여기가 5점 만점이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4.0이 넘어가면 와, 이 와인 진짜 맛있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할인을 좀 잘 안 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비비노에서 4.0 이상 받은 와인만 골라서 10가지 할인 행사를 들고 왔습니다. 그 할인 리스트 중에서 제가 꼭 마셔야 할 와인 3가지도 직접 마셔보면서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영상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벵가드 와인 머천트 광화문 지점이에요. 전국에 7개 지점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광화문 지점에 방문했습니다. 쭉 둘러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벵가드 와인 머천트는 와인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소 심플입니다. 원래 와인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유통 경로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오게 되는데 중간에 3단계를 한 단계로 줄여버린 거예요. 유통 과정을 줄였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벵가드 머천트에서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점이 생길 수 있죠. 직접 수입해서 직접 팔다 보니까 와인 좀 별로인 거를 싸게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지점에는 약 400여 종의 와인이 진열돼 있고 판매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거의 반이에요. 180여 종이 전 세계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면서 평점을 주는 그 비비노에서 무려 4.0점이라는 굉장히 고득점을 받은 와인이 거의 절반이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전 세계 사람 누가 와서 와인을 골라도 다 마음에 들어 할 만한 와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잘 팔리는 와인을 여러분 같으면 싸게 팔고 싶겠어요? 아니겠죠. 비싸게 팔고 싶겠죠. 하지만 저희가 벵가드 와인 머천트 대표님께 정말 사정사정해서 어렵게 할인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10가지는 무려 20%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비비노 4.0 180가지 중에 10개를 꼽았는데 어떤 기준이었냐면요, 일단 평론가들의 점수 중요하죠. 후기도 많이 이번에 찾아왔어요. 그거 진짜 중요한 거, 우리 예민하잖아요. 이 와인이 현지에서 팔리는 가격 대비 우리나라에서 얼마 파는지까지 제가 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딱 10가지만 골라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와인 10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판교점도 가보고 강남점도 가보고 광화문점도 왔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진짜 이 오와 열이 거의 완벽합니다. 해병대 나오신 것 같은데 국가별로 와인의 종류별로 섹션이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와인을 찾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고, 그리고 벵가드 와인 머천트의 진짜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와인 명이랑 이거를 엄청 세세하게 써놨어요. 어떤 맛이 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약간 추천받기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어보기 좀 민망하고. 그런 분들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시면 돼요. 혼자서도 와인을 고르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이게 벵가드 와인 머천트의 저는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비베르티의 모스카토 다스트입니다. 일단 스크류캡 굉장히 간편하게 오픈을 하실 수 있어요. 얘도 와인인데 알코올 도수가 좀 낮은 편입니다. 딱 5% 나와요. 우리가 자주 먹는 맥주 정도의 굉장히 부담 없는 알코올 도수고요. 일단 단맛이 나고 안에 약간의 스파클링도 들어있어서 입문자분들이 드시기에도 너무 좋은데, 보통의 모스카토 다스티 그러면 대형 마트 이런 데 가면 10,000원짜리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근데 걔와의 차별점이 뭐냐, 일단 이 비베르티 같은 경우는 보통의 모스카토는 이 아스티라는 큰 지역에서 나오는데 얘는 바롤로라는 마을에서 나오는 포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강남에 100평이 있어. 아파트를 지금 높게 지을 수 있죠. 근데 얘는 거기다가 1층짜리 단독주택 짓고 사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플렉스. 그 정도로 엄청 비싼 땅에다가 이 모스카토라는 포도를 심어서 와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만큼 뭐 자부심이지. 진짜 좋은 모스카토 만들 거야. 우리는 평범하지 않아. 굉장히 맛있는 거 만들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스카토 다스티 3대장이라고 있어요. 걔랑 한번 붙여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거는 꼭 한번 드셔보시고 나중에 저희 채널에 후기도 한번 남겨주세요. 얘가 지금 벵가드 머천트 가격이 25,000원이에요. 거기서 20% 할인되면 딱 2장 20,000원입니다. 근데 이 해외가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구매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비싸게 나올 겁니다. 제가 다음으로 추천드릴 와인은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예요. 근데 다른 지점에 다 있어요. 지금 광화문 지점에서 갑자기 다 팔렸대. 그건 없으니까 이 옆에 이제 로소디를 들고 설명을 드릴게요. 손이 좀 허전하니까. 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같은 경우는 이태리의 3대 명주라고 부르잖아요.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와인인데 맛있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하지만 가격대가 굉장히 접근하기 힘든 가격대거든요. 최소 8만 원에서 10만 원 훌쩍 넘어가요.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특별한 날 먹는다거나 아니면 주로 이제 귀하신 분들이 선물 드리는 용도로 많이 쓰게 되는데, 요번에 저희가 꼽은 이유가 일단 비비노에서 점수를 무려 4.3점을 받았더라고요.
굉장히 높게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맛인데 보르도가 약간 비슷한 느낌을 가져요. 굉장히 복합적인 과실향이나 가죽향을 갖고 있는데 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의 특징이라고 하면 약간 거기에 산도가 더해져서 음식이랑 먹기가 훨씬 좋습니다. 감칠맛도 좋고요. 요번에 할인을 하게 되면 거의 7만 원이 좀 안 되게 나올 거예요. 69,000 몇백 원 정도? 그 가격이라면 해외가 정도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 나오게 돼요. 이럴 때 기회를 잡아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건 너무 인기 많아서 다 받나 봐. 원래 인기가 많대. 근데 재고 없는 건 아니에요. 재고 없는 건 아니야. 지금 여기도 바로 입고가 될 거고 또 다른 지점에는 재고가 있다고 하더라고. 알아보고. 오, 여기 있구나. 제가 이 와인을 추천을 하는 걸 좀 망설였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절대가가 조금 높아요. 좀 높긴 한데 요번 기회 아니면 먹어보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추천을 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요번에 추천드릴 와인은 부르고뉴 와인이에요. 도멘 벨빌의 필리느 몽라쉐 레 보드리에 22빈티지예요. 제가 이 와인을 추천드린 이유가 우리 코비드 때 부르고뉴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진짜 구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구하기 수월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못 구하는 거 필리니 할인도 없어요. 당연히 정상가인데도 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얘를 추천드린 이유는 물론 정상가 대비 가격도 좋지만 빈티지가 22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세요. 부르고뉴의 22 빈티지는 화이트가 끝장나게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부르고뉴 22 화이트는 일단 쟁여놔야 돼요. 빈티지가 너무너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빈티지까지 또 마음에 들어서 이 와인을 제가 고르게 됐는데, 일단 부르고뉴는 가성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올드바인을 잘 안 씁니다. 얘는 와인을 만든 샤르도네 품종이 평균 수령이 55년입니다. 그리고 오크스 병도 다른 애들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요. 18개월 정도? 결정적으로 또 벨빌이 화이트 맛집이에요. 얘네 화이트 무조건 마셔야 돼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것도 제일 상위급, 이 필리느 몽라쉐. 대략적인 맛과 향을 설명드리자면 섬세하고 가볍고 막 하늘하늘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힘있고 오크 뉘앙스도 좀 더 있고 과실 향도 좀 더 명료해요. 뭐 기존에 드시던 분들이 드셔도 괜찮겠지만 나는 부르고뉴에서 꽃 한번 맡아보고 싶고 남들이 부르고뉴 왜 이렇게 맛있어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느껴보고 싶어 하시는, 이제 막 부르고뉴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살짝 이제 발 담그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아닐까. 네, 제가 스타일까지 고려를 해서 추천 리스트에 넣어봤습니다. 이거 가격 얘기 안 했다. 이게 단위수가 좀 높아서 계산기를 좀 뜯을게요. 할인가가 148,000원. 필린인데 진짜 가격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제가 또 프랑스 마니아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르도가 아니에요. 샤또는 써 있습니다. 일단 샤또 드 삐바르뇽. 얘 이력이 장난 아니다. 이 레드 와인이 전설의 100대 와인에 들어가 있어요. 느낌이 어때? 그러면 굉장히 상남자, 이 근육질의 남자가 이거 우통 먹고 여기다 우유통 하나 딱 들고 있는 그런 느낌. 상남자. 굉장히 상남자 스타일이다. 장기 숙성도 가능하고, 가죽이나 타바코, 진한 과일향, 탄닌도 장난 아니에요. 빡빡합니다. 요것도 입문자분들 드시기 너무 좋고, 나는 와인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중수 정도는 돼 하시는 분들은 지금 21년 빈티지잖아요. 앞으로 5년만 더 묵겠다 드셔보세요. 끝장나게 맛있습니다. 이게 또 숙성되면 또 달라요. 얘가 지금 98,000원이거든? 계산 한번 때려볼까? 78,400원 나와요. 현지가가 50불 내외로 나옵니다. 지금 1,400원이니까 한 7만원 정도? 이 빈티지가 와인 스펙트에도 93점이에요. 요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건 놀라시면 안 돼요. 진짜 맛있는 화이트. 가격 먼저 알려줄게. 가격 23,200원. 3,200원? 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평론가 있죠, 로버트 파커. 94점 받았어요. 94점? 2만원 초반대인데 94점 받았다. 가격이 말이 안 되는데? 장난 아니지. 20이 아니고? 비비노도 뭐 4.2, 4.3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점수가 장난 아니죠. 언츠필드 싱글 빈야드 소비뇽 블랑 2024 빈티지입니다. 이 빈티지가? 이 빈티지가, 이 와인이 옛날에 받았어가 아니야. 요 빈티지가 94점 받은 거야. 이야.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이 언츠필드가 말보로 최초의 와이너리래. 아 그래? 원조집이네? 그렇지, 원조집이지. 원조집. 이제 요 빈티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디켄터라고 점수 주는 잡지 있죠, 영국 잡지. 맞아. 거기에서 100여 개의 쇼비뇽 블랑을 모아놓고 순위를 매긴 거야. 얘 1등. 진짜로?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좀 가격이 왜 이렇게 싸? 가격 올릴 만도 한데. 이게 벵가드잖아. 벤가드니까 이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진짜 가격이 잘 나왔다. 강추. 보이시나요? 메리베일 소노마 코스트 샤르도네 2022 빈티지예요. 이 메리베일 같은 경우는 아마 낯익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벵가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 이거 아는 건데?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에 수입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원래 벵가드 이전에 다양한 곳에 풀렸다가 지금은 이제 벵가드에서 독점을 하기 시작했지. 예전에 이 메리베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거 맛있는 와인은 맞는데 소노마가 아니었는데 까네로스였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메리베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탑 클래스의 컬트는 아니지만 굉장히 부티크 와인에 속하거든요. 얘네들도 엄청 대량 생산하지 않아요. 근데 까네로스에서 계속 만들다 보니까 자기네가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오는 거야. 너무 미국 같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까네로스보다 조금 더 서늘한 소노마로 옮겨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2020 빈티지인가부터 소노마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미국 와인이 좀 미국같이 않는 그렇지. 얘네가 원하는 방향이 그래. 굉장히 부르고뉴 스타일을 지향하는 그런 와이너리거든요.
덥고 막 진하고 육중한 샤르도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더 밸런스 좋고 서늘한 지역에서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로 만드는 거를 지향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네 와인 산지까지 바꿔가면서 좀 만들고 있는 곳이지. 진짜 괜찮아. 근데 지금 뱅가드에서 팔기 때문에 가격이 예전에 여러 번 수입됐다고 했었잖아. 그때보다 훨씬 낮아졌다. 그래? 뱅가드 알잖아. 여기 할인하게 되면 67,200원입니다. 그리고 비비노 점수도 4.1점 나와요. 이게 비비노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와인을 마셔보고 나는 이렇게 느꼈어 하고 테이스팅 노트를 적고 점수를 줘요. 근데 그게 10개, 5개가 아닙니다. 많게는 수천 개, 적게는 뭐 거의 100개 그런 데이터가 모여서 평점을 주는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얘도 4.0 이상을 받은 굉장히 괜찮은 샤르도네다. 오늘 하는 건 다 4.0 이상? 일단 다 4.0 이상이지. 근데 4.0에 딱 걸리는 게 별로 없어. 대부분 그 이상, 훨씬 이상이 많아.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와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까쇼와 메를로를 블렌딩해서 만든 레드 와인의 정수죠. 블렌딩 와인입니다. 생산자가 우드랜드 마가렛이라고 써있죠. 돌렸다는 거예요. 뉴질랜드랑 호주는 이 돌렸다는 게 되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3, 40만 원짜리 와인도 그렇게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드르륵. 그리고 또 이 우드랜드 같은 경우는 이 마가렛 리버라는 지역이에요.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얘네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마가렛 리버 지역에서 나오는 레드 블렌딩은 얘네가 탑이에요. 보르도 블렌딩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추천드려요. 가격이 요건 암산 되겠다. 원래 가격은 7만 원이고요. 암산을 하게 되면 56,000원. 더 빠르다. 가격 아주 나이스하죠. 요거 한번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진짜 맛있어. 요번에 소개해드릴 와인은 제타입니다. 밑에 보면 BA 비아스 포도나무가 나이가 많다. BA 비뉴, BA 비아스 비슷하잖아 느낌이. 이 제타 22 같은 경우는 이전 빈티지랑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이 전은 정말 피노 같거든요. 얘가 그레나슈로만 만들어요. 그래서 되게 하늘하늘하고 되게 피노에 가까운 느낌을 갖고 있어요. 되게 섬세하고. 근데 요 22 빈티지는 그거랑 조금 결이 바뀌어서 와인 향이 좀 더 진해졌고 오크 향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 빈티지가 다른 거야? 빈티지가 달라지면 뭐 똑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만드는 애가 약간 너무 천재라 와인을 만드는 게 항상 똑같지가 않아. 빈티지를 굉장히 존중해. 공산품이 싫다 이런 느낌이에요. 빈티지는 빈티지 타야지. 기존에 제타를 드시던 분들 중에 나는 조금 더 감칠맛 났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2022 빈티지 드시면 훨씬 만족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제타 같은 경우는 입문용으로 추천드리기는 조금 가벼울 수 있었지만 지금 2022 빈티지는 입문용으로 너무 좋고 맛이 좀 강렬하니까. 가격이 42,000원이거든요 20% 빼게 되면 33,600원. 아주 쏘 나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타 같은 경우는 한 방이 있어요. 파커 점수가 92 플러스다. 이것도 점수 되게 높네. 점수 엄청 높아. 요 빈티지의 점수를 그렇게 줬거든. 파커 아저씨가 좀 섬세한 거보다는 조금 이게 힘 있는 거 좋아하거든. 예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 너무 맛있게 잘 드신 분이 많았어요. 레메유리, 리제르바. 저거는 진짜 찾는 분 많았어. 정말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요거는 저도 기억이 너무 좋았지만 요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 레메유리 너무 맛있는데 할인이 없어서 좀 아쉽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할인 리스트에 넣었어요. 근데 얘도 4.0 얘도 넘어. 얘도 넘고 파커 93점? 근데 이거랑 제타가 텔모 로드리게즈라는 그 천재 와인메이커가 다 만드는 거야. 내가 어떤 와인메이커 그럼 내가 잘하는 두 종목이 있을 거야. 로프트는 포도 품종. 얘는 그런 거 없어. 다 다뤄. 다 맛있어. 때로 와도 다 달라. 근데 다 잘 만들어. 미친놈이지. 근데 두 개 다 걔가 만든 거야. 그래서 이 레메유리는 가격이 5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레메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벵가드 와인 머천트 탑이에요. 굳이 할인 안 해도 잘 팔리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넣었습니다. 요번에는 샴페인 와인 중에 끝판왕 에드와 디발의 불랄리 브리 빈티지가 없다 넌빈. 얘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제 가격이 지금 93,000원이에요 평소 가격이. 싸지 않아요. 근데 할인하면 일단 74,4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와인을 왜 추천드리냐면 에드워드 디발은 RM이라고 불러요. 독립생산자. 포도를 사오지 않아. 다 자기네 거야. 그 RM이 무조건 좋은 거냐? 꼭 그렇진 않아. 하지만 확실히 개성 있다. 그리고 주질이 좋을 수밖에 없다. 왜? 소량 만드니까. 샴페인은 보통 몇십만 병씩 만들거든요. 얘는 몇 병 만드냐? 8,000병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장사를 하기 싫다는 얘기야.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불랄리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자기네가 가진 포도밭 이름이야. 근데 이거는 모노폴. 디발만 혼자 단독으로 갖고 있는 밭. 아주 예전에 수도회에서 갖고 있던 밭을 그대로 계승해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거야. 이 모노폴은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단어거든. 근데 이 둘랄리가 모노폴이다. 샴페인 중에서는 굉장히 드물어. 샴페인에서 만약에 모노폴이다? 보통 40, 50 가요. 여기 써있어. 피노누아 80에 샤르도네 22 블렌딩 돼 있다. 똑같은 밭에서 샤르도네로만 만들었어? 그럼 더 비싸죠. 똑같은 밭에서 피노누아로 만들었어? 그럼 더 비싸죠. 가성비는 얘가 짱이다. 디발 같은 경우는 중수 이상은 일단 무조건 거쳐가야 돼. 왜? 모노폴 샴페인 진짜 찾기 힘들거든요. 초보 입문자분들 중에서 난 모엘샹동 정도 마셔봤다, 베브클리고 정도 마셔봤다, 이런 분들 요거 드시면 왜 다른지 알게 될 수 있어요. 걔네들 할인 안 할 때 보통 6, 7만 원 하잖아. 걔네들이랑은 급이 비교가 안 돼. 그거는 진짜 몇십만 명 생산하는 애들이고 얘는 불과 8,000병이 안 됩니다. 굉장히 귀한 아이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데 초보고 중수고 고수고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0가지를 소개해드렸죠. 여러분 잘 보셨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둔 와인도 있으실 텐데 지금부터 제가 골라온 3가지를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와인입니다. 호주에서 생산됐고요. 지역은 마가렛 리버예요. 와인명은 우드렌즈 마가렛이고요. 빈티지는 2019, 포도 품종은 까베르네 쇼비뇽 81%, 메를로 11%, 말베기 8% 블렌딩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는 13.5%고요. 가격은 7만원이고요. 20% 할인받게 되면 56,000원입니다. 일단 이 와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호주 와인인데 특이하게도 보르도 블렌딩이에요. 호주 와인에서 보면 거의 뭐 시라즈 또는 시라즈 비오니에를 섞었거나 뭐 그르나슈를 썼거나 프랑스의 론 지역을 오마주해서 와인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완전 클래식한 보르도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말백도 섞여 있습니다. 오히려 원조보다 더 원조 같은 스타일로 와인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좀 가능했던 이유가 이 마가렛 리버라는 데가 서호주인데 좀 서늘해.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한 보르도 스타일로 만든 게 가능했던 거지. 실제로 여기가 샤르도네로도 되게 유명한 지역이야. 좀 기대가 큽니다. 야, 이거는 빼박인데. 진짜 이 흑연이 진짜 맛있는 보르도보다 흑연의 느낌이 훨씬 강해. 가죽이랑. 야, 좋다. 야, 너무 괜찮은데? 아 진짜 보르도보다 더 보르도 같아. 호주 와인인데 자꾸 왜 보르도라고 하냐 이럴 수 있죠. 근데 얘가 철저하게 보르도를 벤치마킹 했어요. 보르도에 보면 마을이 여러 개 있잖아요. 좌안 중에서 생떼 스테프 있죠. 코스테스루네는 유명하잖아요. 그 스타일로 만드는 게 얘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가 얼마나 자신감이 뿜뿜했냐면 보르도 그랑크리 클라스 있죠. 그 중에 샤또 오바따이라고 있죠. 걔랑 블라인드를 붙였어요. 당연히 얘가 이겼지.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겠지. 그 정도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블라인드로 이미 뭐 주질로도 충분히 승부를 받고, 지금 얘가 돌려땄잖아요. 제가 지금 얘 2019 빈티지잖아요. 충분히 익은 뉘앙스가 나요. 입에서도 딱 먹으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호주 특유의 잼미한 느낌, 잔단감 없어요. 굉장히 뉴트럴하다 그래야 되나? 단맛이 없어요. 깔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쓰지도 않아요. 일단 맛에서 느껴지는 게. 그리고 과실미도 그냥 좀 적당히 잘 익은 느낌의 과실량이 훨씬 많이 갖고 있고,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흑연이나 가죽이 보르도보다 더 보르도 같아요. 굉장히 느낌 좋습니다. 물론 점수가 이 와인을 100%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호주 와인의 점수를 주는 제임스 헐리데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 와인에다가는 96점을 줬고, 이 와이너리에다가는 별 5개 만점을 줬어요. 이 마가렛 리버가 알려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와이너리들도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쯤에 마가렛 리버로 가서 포도를 뭐 이렇게 심고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얘네는 여기 보면 EST 1973, 그거보다 20년 빠르게 털을 잡은 거예요. 거의 뭐 원조격이죠. 원조 터줏대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좀 슴슴하고 자극적이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유행을 따르지 않는 본인들이 고집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잖아요. 딱 이 우드렌즈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좋다. 탄닌도 적당하고 산도도 높지 않고,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바디감. 바디감이 강하지 않아요. 바디감 풀바디는 택도 없고 미디엄 투 풀도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바디감인데 전혀 거부감 없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좀 자극적인 건 좀 안 맞더라. 호주 시라즈 너무 진해, 미국 거 너무 달아, 프랑스나 이태리는 너무 단맛이 없어, 나는 좀 쓰다고 느껴져. 그런 분들이 드시면 딱 적당한 정도의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향은 진짜 좋다. 제가 그 보르도 와인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숙성 느낌이랑,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이제 가죽이랑 흑연 같은. 지금 여러분 남성분들 허리띠 빨리 풀러 뒷면을 이렇게 막 비빈 다음에 냄새를 맡아봐. 기분이 좋아요. 남자라면 가죽향 좋아할 수밖에 없어. 본능같이 가죽향 되게 좋아하는데 그 느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잘 익은 과실향이 싹 뒤에서 맞춰주니까 기분도 좋아. 과일향은 솔직히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얘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향에다가 과일향까지 엎어주니까 넌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와인은. 한번 맡아볼래? 그러네. 일단 가죽이 엄청 강렬하다. 좋지. 너무 좋은데? 냄새 진짜 좋지. 제가 이거 오바따이를 이겼다는 거는 바로 인정할 수 있어요. 진짜 다른 건 모르겠고 보르도의 5등급 애들 쫙 줄 세워놓고 붙이면 상위권 안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전체 5등급을 다 갖다 붙여도 상위권에 들 정도로 주질이 좋아요. 저희가 10가지 꼽은 것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20% 할인 행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56,000원이거든요 와인서치에서 검색을 해보면 약 6만원 정도 남아요. 이게 우리나라 와인 유통 구조상 나오기가 어려운 가격이잖아요. 유통 구조를 좀 줄였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 아닐까. 거기에 맛까지 좋으니까 약간 가성비가 좋다. 이게 5만원짜리 와인을 가성비가 좋다고 말하기 조금 어렵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정도면 가성비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탄닌의 느낌이 되게 좋아졌어요. 살집이 좀 차면서 탄닌의 양도 좀 늘어났고 더 부드러워지고 산도랑 더 잘 어울려졌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 와인의 최대 장점, 최고 장점을 꼽으라면 일단 향 1번. 두 번째가 바디감이에요. 저는 바디감이 그냥 입에 스며들어요. 풀바디 와인을 즐기시던 분들은 야 이거 좀 싱겁다, 레드 와인인데 가벼워 라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레드라고 무조건 진하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기호의 문제로 넘어가는데 나는 그게 밸런스라고 생각해. 한 모금을 먹었는데 와 입을 빵 때려주네, 한 번 더 먹을까, 이게 밸런스가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넷플릭스 보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한 병이 없어지는, 나는 그게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지금 딱 이 우드렌지 마가렛이 딱 그런 느낌이야. 천천히 먹어도 부담 없을 정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보르도스럽다고 했잖아. 그럼 보르도 와인을 마시면 되는데 왜 이걸 마셔?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보르도 진짜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공감이 되실 텐데 와인은 많은데 먹을 게 없어. 맞아. 내가 생각하는 보르도 와인은 단점이 없어. 굳이 단점을 뽑자면 빨리 못 마신다. 이것처럼 짜증나는 일이 없거든. 맞아. 와인이 진짜 많은데 먹을 게 없어. 나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못 기다리거든. 근데 얘는 사자마자 따자마자 내가 원하는 향이 나. 얼마나 베스트야.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지. 따자마자 뽕 따도 맛있는 와인. 요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시면 굳이 숙성시킬 필요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술 취해서 따도 괜찮아. 따서 먹으면 만족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와인입니다. 생산 국가는 뉴질랜드고요. 생산 지역이 말보로, 빈티지가 2024고요. 와인명이 언츠필드 싱글 빈야드 소비뇽 블랑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13.5%고요. 가격은 29,000원, 20% 할인받게 되면 23,200원입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는 그새 바뀌었어. 그새 제가 딱 픽할 때 비비노 4.3점이었거든요. 근데 그새 4.2점으로 바뀌긴 했는데 비비노는 약간 생물 같은 거라 계속 바뀝니다. 점수는. 근데 크게 바뀌진 않아요. 오히려 얘가 4.4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걸 보시면서 쇼비뇽 블랑을 즐겨 드시는 분들 하고 싶은 말 있죠. 야 쇼비뇽 블랑이 그 밥에 그 나물이지 23,200원 비싼 거네. 맞아요. 쇼비뇽 블랑 11,000원, 15,000원짜리 많아요. 저도 솔직히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든 넘사벽은 있다. 말보로 최초의 와이너리 백레이블에도 써있다. First Vineyard and Winery Established라고 써있어. 진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원조. 퍼스트야. 나는 탑보다 퍼스트를 좋아해. 알잖아 내 스타일. 오리지널 좋아하는 거. 오리지널. 얘가 딱 그거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마셔보면서, 일단 컬러는 제가 아는 쇼블보다는 노란색이 많아요. 쇼블은 보통 약간 페일 그린이 많이 뜨잖아요. 근데 얘는 페일 옐로우보다 조금 더 진해. 골드까지는 아니지만 색깔이 상당히 좀 진한 노랑에 가깝다. 일단 첫 느낌은 패션 프루츠가 확실합니다. 뷔페 가면 이렇게 개구리알 같이 생긴 거 있잖아. 겁나 신 거. 딱 그 냄새. 그리고 이거 꽃향도 난다. 약간 주시 후레쉬처럼 열대과일향도 있고 꽃향도 있어요. 확실히 향이 다채롭긴 하네요. 좋긴 좋다. 일단 얘가 2024잖아요. 아주 지금 요만큼, 진짜 요만큼의 탄산기가 있어요. 쇼비뇽 블랑이 자칫하면 약간 씁쓸하다고 느껴요. 근데 얘는 정말 씁쓸함은 전혀 없고 오히려 약간 감칠맛 정도의 단맛? 이 와인에 뽕 아니 뽕을 채우자면 일단 똑같은 빈티지, 요 빈티지. 근데 이제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로버트 파커 형님. 요 빈티지가 94점 받았습니다.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에서 파커 94점이다?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마 클라우디 베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가장 맛있다는.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또 이게 선구자잖아. 그럼 얘네가 얼마나 그 넓은 말보로에서 좋은 땅을 가졌겠어요. 요 쇼비뇽 블랑이 잘하는 포도, 때루아를 그레이 왁이라고 부릅니다. 그레이 왁이 와인 이름인 줄 알고 계신데 원래 때루아 이름이에요. 뉴질랜드에서 최고의 쇼비뇽 블랑이 나오는 때루아입니다. 근데 굳이 그걸 얘기 안 해. 기본빵이니까 좋은 게. 그 정도로 얘네 자부심이 장난 아니야. 얘도 해외까지 너무 괜찮아. 진짜로 깔 게 없어요. 좀 제가 오바해서 맛없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아. 왜냐면 로버트 파커 점수 좋지, 비비노 점수 좋지, 해외가 대비 좋지, 그리고 와이너리 전통 있지. 거기도 싱글 빈야드야. 맛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 그 정도로 얘는 정말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와인이고, 또 지금 시기가 너무 좋은 게 지금 5월이잖아요. 5월부터 9월까지는 쇼비뇽 블랑 성수기입니다. 지금 딱 마침 20% 행사하니까 요럴 때 구비를 좀 해놓으시면 훨씬 더 좀 따뜻하겠죠.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이제 나온다 이제. 산도 좋아, 산도 좋아. 지금 이 언치필드 같은 경우는 일단 풀향은 많이 감지되진 않고 라임이나 레몬이나 아까 말씀드린 패션프루트 이런 향이 퍼스트 노즈로 제일 많이 다가오고, 그 뒤로 과일향이 오는데 신기하게 복숭아나 망고 같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류의 과일향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쇼비뇽 블랑의 약점이라고 보는 게 산도입니다.
이게 아마 싱글 비냐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누가 드셔도 아이셔 이게 아니라 오 이거 되게 새콤하고 맛있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산도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통 쇼비뇽 블랑은 볶음밥이나 아니면 좀 매운 거랑 먹어도 괜찮고 웬만한 해산물이랑은 다 잘 어울린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마시는 쇼비뇽 블랑은 바디감이 더 라이트하고 바삭바삭하고 산도가 이렇게 딱 쳐주는 거, 그런 게 입을 깨끗이 씻어주니까. 하지만 언치필드 같은 경우는 그냥 단독으로 드시기에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산도가 일단은 질이 좋으니까, 두툼하고 길게 이어지니까 와인을 마시면서 아 이게 좀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선구자적인 와인이고 맛도 그렇게 훌륭하고 점수도 그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해? 내 생각인데 좀 무리하는 할인율 아닐까? 너무 좋은 기회인 거지. 지금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는 게, 야, 뭐 17,000원짜리도 뭐 2만원짜리 나는 겁나 맛있던데 굳이 뭐 내가 몇천 원 더 투자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마도 드신 그 가격대 와인은 싱글 빈야드가 아닐 거예요. 싱글 빈야드이냐 아니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치, 말보로 어디서 갖고 온 포도랑 에스테이트 싱글 빈야드라고 써있거든. 내가 직접 관리하는 그 포도밭에서 나온 포도랑 다르지. 관리가 확실하죠. 그러면 포도가 좋을 수밖에 없고, 좋은 포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마셔봐도 달라요. 이 뉴질랜드 최고의 쇼비뇽 블랑이 가져야 될 건 다 가졌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모스카토인데 야 모스카토가 다 그냥 설탕물이지 뭐 라고 얘기를 하지만 3대장 있잖아.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쇼비뇽 블랑이 다 고만고만하지 뭐. 하지만 클라우드 베이는 약간 나눠지잖아. 얘도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이 나. 뭐 쇼비뇽 블랑이 3대장에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있다면 얘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쇼비뇽 블랑을 그냥 뭐 만원대에서 드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제일 대중적인 가격대와 스타일을 먼저 다 섭렵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이걸 먹으면 아 이게 왜 좋은지 알아. 그러면 약간 나는 쇼비뇽 블랑이 나한테 잘 맞는데 오늘 좀 특별하게 좀 더 그렇지. 맛있는 쇼비뇽 그렇지. 블랑 먹고 싶다. 그렇지. 그럴 때 먹으면 그렇지. 괜찮겠다. 그리고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 무시하셨던 분들 있다면 그런 분들 드셔보시면 뉴질랜드에도 쇼비뇽 블랑 좋은 게 있네. 클라우드 베이고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주질이 괜찮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세 번째 와인입니다. 생산 국가는 프랑스고요. 생산 지역은 방돌이라는 지역이에요. 빈티지는 2021 빈티지고요. 와인명이 샤토드 삐바르뇽. 품종이 무베드르 90%, 그르나슈 10%고요. 알코올 도수가 14.5%, 가격이 98,000원인데 20% 할인받게 되면 78,400원입니다. 저는 이제 무베드르라고 부르는데 무흐베드르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모나스트렐이라고도 불러요. 모나스트렐 그러니까 나 그거 들어봤는데? 스페인에서 그렇게 부르고 프랑스에서는 무베드르라고 불러요. 얘가 100% 무베드르로 만드는 경우는 진짜 흔치 않아요. 이렇게 많은 양을 쓰는 곳은 방돌이라는 지역에서 많이 써요. 남프랑스에 있는 지역인데 원래 방돌은 로제가 유명합니다. 방돌은 로제가 짱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로제 인기 없잖아. 그래서 방돌 로제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러면 너는 왜 로제가 유명한 동네에서 레드를 추천하냐? 맛있으니까. 간단하네. 간단해. 맛있으니까. 맛있으면 추천하는 거지 뭐. 그냥 얼핏 들은 기억이 삐바르뇽이 전설의 100대 와인 들어갔어. 그래서 당연히 로제가 들어갔겠지. 얘가 들어갔어. 루즈가. 약간 웃긴 거야. 메인이 아니고 약간 서브가. 그치. 원래는 서브인데 얘가 메인이 된 거지. 그리고 전설의 100대 와인은 뭐 죽기 전에 맛이랑 천연가스랑 달라. 100개야 딱. 전 세계 와인 중에 전설로 남을 100개야. 그 중에 들어간 거야. 1996년 빈티지가. 근데 루즈가 들어갔다. 대단한 거지 진짜. 와, 하나도 안 열렸네. 하나도 안 열려? 얘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제가 이제 이 와인을 고를 때 걱정됐던 거 빈티지야. 얘가 진짜 장기 숙성형인데 21 빈티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뽕따 하면 바로 맛이 없을 수도 있겠다 예상을 했거든요. 역시나 뽕따 했는데 맛과 향이 굉장히 약해요. 지금 나무 껍질 냄새밖에 안 나. 디켄팅을 조금만 하자. 이제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잔에서도 많이 좋아지긴 했다. 얘가 훨씬 좋아. 달라. 참 재밌어. 일단 얘는 안 열렸을 때에서 아주 천천히 바뀐 느낌이야. 예상만큼 조금 발전했네. 얘는 확 바뀌었어. 맡아보면 다 좀 다른 와인 같아. 얘는 약간 그냥 색깔이 짙은 베리향. 얘는 베리도 있는데 약간 쿰쿰한 숙성향도 있고 감초도 있고 정향도 있어. 한약재 향이 좀 나. 향이 개수가 더 많아요? 훨씬 많아. 저 멀리. 기다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와인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아까 이 와인의 품종이 뭐라고 했죠? 무베드르와 그르나슈다. 원래 이 방돌이라는 동네에서 레드 와인을 만들려면 무베드르는 무조건 50% 이상이야.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100% 많이 쓴다. 100%. 근데 얘는 그르나슈가 10% 들어갔어. 왜 들어갔을까? 얘네가 가진 포도밭의 때로와 때문이야.
얘네 테루아가 무베드르가 좋은 땅이 있고 그르나추 키우기 좋은 땅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북쪽 경사면에는 그르나추를 심고 남쪽 경사면에는 무베드를 심어서 블렌딩한 거다. 그래서 오히려 좋다. 밸런스가 좀 더 좋아지고 좀 상남자 같고 터프했던 그 무베드리에 약간은 부드러움을 심어줄 수 있다. 그르나추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의 얼굴을 가진 품종이거든. 근데 맛에서도 그게 좀 느껴져. 다른 방돌에 비해서 조금은 정제되어 있고 조금 젠틀한 면이 있다. 그리고 또 얘의 특징이 뭐냐면 테루아. 우리 밭이 어디 있느냐, 그게 엄청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 와인에는. 근데 얘네 테루아가 이 위층이 뭐 라임스톤 뭐 이런 거래. 근데 그 밑에가 블루마라는 테루아야. 여기서 이걸 알아들었다. 야, 그럼 대단한 거야. 진짜 와인을 깊이 공부했거나 아니면 겁나 비싼 와인을 많이 마시거나. 왜 그러냐면 그 블루마를 가진 와인 굉장히 유명한 거 두 개. 하나는 샤토 티겜, 또 하나는 요거 베드로 페트리스의 테루아가 블루마다. 얘도 블루마 토양을 가지고 있다. 와인 하면 거의 뭐 자동 반사잖아. 테루아. 와인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야? 테루아.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테루아가 다 해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좋은 땅에서 좋은 포도가 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 게 뭔가 얘도 마찬가지야. 이 방돌 와인 하면 아마 드셔보셨던 분들은 와, 그거 탄닌 장난 아닌데. 퍽퍽하고 막 세고 막 어린 거 못 먹겠고 그런 와인들이 많아요. 장기 숙성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삐바르뇽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21빈티지면 진짜 영빈티지, 어린 빈티지임에도 불구하고 디켄터에다가 1시간가량 브리딩 했잖아요. 지금 약간 보르도에서 느껴지는 약간 쿰쿰한 냄새, 된장찌개 냄새가 아니라 된장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한 저쯤에 장독대 열어놓은 느낌, 희미하게 오는 약간 콤콤한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이 스파이시함도 갖고 있어서 코 점막이 살짝 자극되는 느낌이 있어. 지금 오늘 마시는 와인 중에는 제일 강력해 그게. 이제야 좀 살아나는 거예요. 탄닌이 양이 많은데 굉장히 부드러워. 그래, 이게 방돌이야. 왜 우리 탄닌 양 많고 부드러운 거 바롤로 얘기 많이 하잖아. 걔랑은 결이 달라. 그래? 굉장히 리치한 느낌. 바디감도 생각보다 풀바디가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좀 거부감이 줄어들어. 향이 너무 이렇게 빡 치고 들어오니까 이거 마시기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입에서는 생각보다 좀 더 차분하고 그렇게 묵직하지 않다. 피니쉬도 좀 길고요. 강력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산도의 경쾌함도 되게 좋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될 수 있어. 향은 강하고 탄닌은 많고 부드러운데 산도가 높아? 좀 이상할 수 있잖아. 근데 딱 그래 이 와인이. 근데 그게 요소들이 다 따로 놀지 않고 굉장히 잘 버무려져 있다. 시간이 지나니까 확실히 그래도 어쨌든 남프랑스고 다른 프랑스에 비해서 좀 무더운 지역이거든. 그래서 과일 향은 확실히 익은 느낌이 확실히 난다. 신데룩처럼 막 완전히 잼미한 느낌이거나 잔당이 있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 잔당도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감칠맛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이제 나는 그래도 숙성시켜서 먹어보고 싶어, 난 한 4, 5년 가능해, 그러면 잔당은 진짜 없어집니다. 숙성이 되면서 잔당은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향은 더 보르도처럼 변할 거고 탄닌은 더 녹아들 거고, 그리고 향은 점점점 오리엔탈 스파이시 쪽으로 많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게임 요리나 그리고 뭐 가죽이나 그런 향들이 많이 생겨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더 이제 남성적으로 변하는 거지. 과일향은 점점 빠지면서. 그게 방돌 와인의 매력인 것 같아. 굉장히 좀 터프한 날것 그런 느낌. 근데 지금은 그 정도로 개성 있는 건 아니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명료한 과실향이 확실히 메인이다. 그런 가죽이나 흑연이나 오리엔탈 스파이스는 뒤로 조금 빠져 있고 전면에 나온 건 과일이에요. 근데 나는 과일향 위주다. 나는 과일향이 있어야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21빈티지 지금 드셔도 괜찮아요. 단 만약에 그거를 모르고 뽕따에서 먹었다 그러면 이제 구독 취소 가는 거지. 저 새끼 나한테 사기쳤다. 저 믿을 거 못 된다. 꼭 알고 드셔야 돼. 꼭 디켄터 브리딩을 해야 된다. 잔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진짜 나는 궁금한 게 이 전설의 100대 와인 안에 그렇지. 들어간 거잖아. 형, 그 이유가 뭐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 와인이 전설의 100대 와인에 들어간 키워드는 하나라고 봐. 방돌. 예전에 그런 뭐 국제대회 이런 거 있잖아. 로버트 파커 이런 사람들도 별로 없을 때 옛날에 엄청 출품을 많이 했대. 근데 얘가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야. 와인을 출품하면 얘는 그냥 아더야. 듣보잡인 거야. 듣보잡. 모르는 지역. 모르는 지역.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금메달 받았어. 금메달을 받은 적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비주류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 와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설의 와인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았나. 근데 이게 가격이 완전 싸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지금. 그치. 가격에 비해서는 퍼포먼스가 어때? 얘가 지금 보르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7만 원이면 나는 그냥 나는 오뎅 먹겠는데, 또는 뭐 야 남부에 샤토네 푸티파프 8만 원짜리 찾을 수 있어. 유명해. 나 어디 가서 야 나 삐바르뇽 먹었어.
그럼 뭔데? 샤토네프티 파프 먹었어. 와, 좋은 거 먹었구나. 이렇게 바로 되거든. 근데 내가 이 와인을 추천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 내가 와인에서 제일 높게 평가하는 게 다양성이거든. 샤토네프티 파프도 마찬가지야. 다양성의 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예를 보면 생소한 모나스트렐, 무베드르라는 품종이 메인이야. 거기다가 로제가 메인인 동네에서 레드가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설의 백대 와인에 들어갔고, 당연히 이제 평론가 점수도 다 너무 좋고, 나는 그거는 분명히 이 품종의 프리미엄을 느낄 수 있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해. 우리가 뭐 맛있는 와인 먹자고 들면 내가 좋아하는 동네만 먹으면 돼. 내가 이태리 좋아해, 그러면 피노누아, 샴페인, 보르도 왜 먹어? 다름을 느껴보고 싶은 거잖아. 다른 품종에서의 그 좋은 퀄리티. 스페인은 대중성이야. 3만 원 미만의 가성비 좋은 와인 무베드르가 많아. 하지만 진짜 탑 클래스는 잘 찾아보기 힘들어. 근데 방돌의 무베드르는 다 평타가 기본 프리미엄이야. 얘는 데일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베드르라는 품종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싶고, 나는 맨날 데일리만 먹었는데 도대체 그게 프리미엄이 어떤 느낌이야? 라고 느꼈을 때 이걸 먹으면 와, 이게 가격이 비싸지면 그냥 맛있구나. 바로 느낄 수 있지. 그런 의미에서 꼭 먹어볼 만하다. 근데 가능하다면 나는 정말 어렵겠지만 숙성을 너무너무 추천해. 한 병을 빨리 사서 먹어봐. 디켄터 브리딩에서 이거 내 스타일인데? 그럼 바로 쟁여. 그러고 나서 잊어버려야 돼. 셀러 깊숙하고 넣어두고. 그러면 5년이나 10년 후에는 진짜 이거 아까워서 못 까먹을 정도로 맛있어질 거야. 그럴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추천. 제가 지금 10가지를 추천드리고 그 중에 지금 3가지를 마시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가격이 일단 너무 여러분들이 봐도 저렴하잖아요. 그 이유가 수입부터 판매까지 한 번에 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해자로운 가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 벵가드 머천트의 경우는 지점이 7개 있어요. 서울과 부산에 걸쳐서 7개의 지점이 있는데, 진짜 좋은 건 와인 리스트가 다 똑같고 가격까지 다 똑같아요.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가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와인은 7군데 어딜 가셔도 다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와인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이 벵가드 와인 머천트의 직원분들이 와인 지식이 굉장히 해박하세요. 그래서 나는 와인을 잘 모르는데 양갱이 추천한 것도 사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좀 관심이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매니저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진짜 추천이 기깔납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해도 정말 막힘없이 술술술 답변이 나와요. 굉장히 매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그런 와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추천 받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또 추천을 받으시면 아마도 좀 찰떡궁합으로 잘 맞춰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비비노 4.0 이상 와인 10가지를 추천해 드렸잖아요. 요거는 제가 사장님께 정말 강력하게 얘기해서 20% 할인을 받아냈어요. 원래는 이제 요게 저희 프로모션 끝이었는데, 사장님께서 그래도 양갱님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또 뭐 하나 해드려야죠 하시면서 10가지를 제외한 모든 와인을 10% 추가 할인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벵가드 머천트 다니시면서 눈여겨봤던 와인 있으시면 요번 기회에 딱 이렇게 득템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 벵가드 와인 머천트를 2번 정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대표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양갱님 구독자분들 너무 많이 와주셔서 좋은 와인 많이 구매하셨다고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거를 빌미로 요번에 저희가 행사를 한번 또 해줬으면 좋겠다, 구독자님들이 많이 기다리신다 라고 해서 요번에 게릴라성으로 저희가 할인 행사를 받아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가서 또 마음에 드시는 와인 구매해 주시는 건 너무 좋지만, 만약에 좀 내가 방문하기도 좀 어렵고 좀 여건도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드시고 싶은 와인이라도 조금씩 댓글로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저희가 더 좋은 와인 골라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진짜 더 좋은 와인, 사장님이 절대로 이건 행사 안 된다는 와인까지 제가 하나씩 할인을 꼭 제가 어떻게든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